2025년 이제 웹 개발을 막 시작하시려는 분들께 PHP가 여전히 배울 만한 언어일까요? 이게 오늘 저희가 던져볼 질문입니다. 네, PHP 정말 오랫동안 웹 개발, 특히 서버 쪽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죠. 맞아요. 워드프레스 생각하면 웹사이트의 75% 이상이 PHP 기반이라는 말까지 있으니까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또 요즘 파이썬이다, 자바스크립트다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나오니까 PHP 이제 좀 예전 같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도 솔솔 나오고요. 네, 그런 시각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PHP를 한번 배워볼까 고민 중이시거나 아니면 그냥 웹 개발 쪽에서 PHP가 요즘 어떤가 궁금하신 분들 오늘 저희 이야기 들어보시면 PHP의 과거부터 현재 또 앞으로는 어떨지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관련 자료들을 좀 깊게 들여다봤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PHP가 처음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이야기하는 게 좋겠네요. 네, PHP는 원래 C 언어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하죠. 그 목적이 아주 명확했어요. 동적인 웹페이지를 좀 더 쉽고 빠르게 만들자.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CGI라고 Common Gateway Interface, 이게 많이 쓰였는데 이게 좀 복잡했거든요. 그렇죠. 설정할 것도 많고 속도 문제도 있었고요. 네. 그런데 PHP는 HTML 코드 안에다가 그냥 PHP 코드를 쓱 집어넣으면 웹서버가 알아서 딱 처리해지는 방식이었어요. 아, 그게 정말 혁신적이었죠. 네, 개발자 입장에서는 엄청 편해진 거고, 심지어 뭐랄까, 프로그래밍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도 동적인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속도도 CGI 방식보다는 훨씬 빨랐고요. 이게 다른 언어들,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ASP나 자바 기반의 JSP 같은 것들에도 영향을 꽤 줬다고 봐야겠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했으니까요. 그리고 PHP가 진짜 웹 생태계를 장악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CMS, 컨텐츠 관리 시스템의 등장이었어요. 아, 워드프레스, 두루팔, 줌라 이런 것들이요. 네, 바로 그거죠. 이 강력한 플랫폼들이 전부 PHP 기반으로 만들어지면서 PHP는 그냥 언어 그 이상이 된 거예요. 웹을 만드는 방식 자체에 깊숙이 뿌리내리게 된 거죠. 지금도 웹의 정말 많은 부분이 이 플랫폼들 위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게 PHP의 현재 영향력을 보여주는 거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 나가는데도 왜 유독 PHP는 좀 비판을 많이 받을까요? PHP는 별로다 하는 개발자들도 꽤 있잖아요. 이게 그냥 오래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봐야 해요. 일단 첫 번째로 PHP의 탄생 배경 자체가 좀 독특해요. 독특하다는 건 어떤? 그러니까 파이썬이나 루비 같은 언어들은 처음부터 좀 체계적인 설계를 가지고 시작한 느낌이 강하잖아요. 근데 PHP는 원래 HTML 작성을 돕는 간단한 도구에서 출발해서 필요할 때마다 기능이 막 덧붙여지면서 커온 언어예요. 아, 유기적으로 성장했다.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레딧 같은 커뮤니티 보면 organically grew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 버전들에는 설계상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그 함수 이름이나 파라미터 순서 같은 거요. 일관성이 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잖아요. 네, 대표적인 예죠. 어떤 함수는 헤이스태그, 검색 대상을 먼저 받고 니들, 검색어를 나중에 받는데 비슷한 다른 함수는 또 순서가 반대고 이런 것들이요. 코드를 읽거나 디버깅할 때 좀 헷갈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초기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지원이 좀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전역 네임스페이스 관리도 복잡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 배우기 쉽다는 점이 오히려 비판의 빌미가 되기도 했다면서요. 아, 네.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PHP가 워낙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초보 개발자들이 좀 뭐랄까, 보안이나 코드 구조 같은 걸 깊게 고민하지 않고 빠르게 결과물을 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 그래서 좀 품질이 낮은 코드가 많이 생산되기도 했고. 네, 그러다 보니 그게 PHP 언어 자체에 대한 나쁜 평판으로 이어지기도 했죠. 예전에 잘못된 디자인의 프랙털 오브 배드 디자인이라는 아주 혹독한 비판까지 나왔던 배경이기도 하고요. 아, 그 표현 들어본 것 같아요. 근본적인 설계 문제가 여러 곳에서 반복된다는 의미였죠. 네, 물론 지금은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 개선됐다는 반론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PHP7 이후로는 정말 많이 달라졌거든요. 맞아요. 사실 개발자들 사이에 어떤 개인적인 선호나 팬심 같은 감정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특정 언어에 대한 호불호 같은 거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PHP가 과거의 비판에 그냥 머물러 있지만은 않았다는 겁니다.
계속 발전을 해왔어요. 특히 PHP 7 버전을 기점으로 그리고 지금 PHP 8 버전대에 들어서면서는 정말 괄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죠. 성능 면에서도 그렇고요. 네. JIT 컴파일러 도입이 컸죠. 실행 시점에 코드를 기계어로 바로 번역해서 속도를 확 끌어올렸으니까요. 언어 기능 자체도 굉장히 현대화됐어요. 엄격한 타입 검사, strict types라든지 arrow 함수, arrow functions, namespace 같은 기능들이 대거 추가되면서 예전과는 확실히 다른 언어가 됐죠. 그리고 현대적인 프레임워크들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라라벨이나 심포니 같은 것들이요. 아, 그렇죠. 이 프레임워크들이 나오면서 PHP 개발 방식 자체가 굉장히 세련돼졌어요. 코드도 깔끔하게 짜도록 유도하고 개발 생산성도 높여주고요. 네. 거의 파이썬의 장고나 루비의 레일즈 같은 프레임워크들과 비슷한 개발 경험을 제공한다고 봐도 될 정도죠. 페이스북도 초기에 PHP를 엄청 많이 썼었잖아요. 성능 개선하려고 HHVM이라는 자체 가상 머신도 만들고 핵이라는 언어도 개발하고 맞아요. 그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나 아이디어들이 다시 PHP 코어 개발, 특히 PHP 7 성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전히 워드프레스 생태계, 이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PHP의 강력한 기반이죠. 그럼요. 전 세계 웹사이트의 그 압도적인 점유율. 그게 다 PHP 개발자에 대한 꾸준한 수요로 이어지는 거니까요. 커뮤니티 지원도 엄청나고요. 기존 시스템 유지보수 시장도 크고요.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워드프레스는 아직도 엄청 오래된 PHP 버전, 그러니까 PHP 5.2 버전과의 호환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이에요. 네, 그게 PHP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강력한 하위 호환성, 백워드 컴패티빌리티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죠. 10년, 15년 전에 짠 코드가 최신 PHP 환경에서도 큰 수정 없이 돌아간다는 건 사실 다른 언어 생태계에서는 보기 힘든 일이거든요. 안정성 면에서는 엄청난 장점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하위 호환성 때문에 좀 과감한 변화나 개선이 더딜 수 있다는 비판도 있어요. 이것도 일종의 트레이드 오프, 전략적인 선택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 모든 걸 고려했을 때 2025년을 바라보는 지금 시점에서 PHP를 배우는 것, 의미가 있을까요? 장점은 아주 명확해 보입니다. 일단 시장 자체가 크잖아요. 워드프레스 기반 웹사이트가 워낙 많으니 일자리 기회도 꾸준하고요. 네, 그리고 언어 자체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 라라벨이나 심포니 같은 좋은 프레임워크들도 있고요. 커뮤니티도 여전히 활발하고요. 그렇죠. 그런 점들은 분명한 장점이죠. 반면에 고려해야 할 점들도 있어요. 과거 버전의 어떤 기술적인 부채가 아직 조금 남아있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일부 개발자들 사이에는 여전히 좀 PHP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건 PHP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웹의 기본, 그러니까 HTML, CSS,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이해 없이 PHP만 배우려고 하면 좋은 코드를 만들기 어렵다는 점. 이건 꼭 기억해야 해요. 맞아요. PHP는 결국 웹 서버 위에서 돌아가는 언어니까요. 웹의 기본 구조를 모르면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파이썬 기반의 웹 프레임워크, 장고, 플라스크나 자바스크립트 생태계, 노드.js, 리액트, 뷰 등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이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하고요. 결국 PHP는 여러 비파로가 문란 속에서도 꾸준히 진화해 왔고 특히 워드프레스라는 거대한 생태계와 그 강력한 하위 호환성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여전히 웹 개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과거의 특정 시점의 모습만 가지고 현재의 PHP 전체를 평가하는 건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PHP의 핵심 철학 중 하나가 바로 강력한 하위 호환성 유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때로는 변화를 좀 더디게 만들 수도 있고요. 반면에 최신 언어나 프레임워크 중에는 과거와의 호환성을 과감히 버리고 빠르게 변화를 택하는 경우도 많고요. 안정성과 변화 수용성 사이의 어떤 균형점이랄까요? 네. 만약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웹 프로젝트를 만들거나 관리하게 된다면 이 PHP의 방식, 즉 하위 호환성을 중시하는 접근법이 장기적인 안정성이나 유지보수 비용 측면에서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다른 기술들과 비교했을 때 말이죠. 한 번쯤 고민해보시면 재미있는 시사점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